저는 올해 64, 이름은 한도윤입니다. 제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6년 전 2017년 봄에 시작됩니다. 그때 저는 58살 인생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벼랑 끝에 서 있었던 겁니다. 저는 부산에서 중견 건설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90년대 말 IMF도 버텼고 2000년대 들어서는 아파트 현장, 여러 군데를 수주하며 탄탄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사장님이라 불렀고 저 역시 제 인생이 이렇게 쭉 이어질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건설 경기가 꺾이면서 상황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분양률이 떨어지고 자금 흐름이 막히자 회사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믿었던 동업자가 회사 돈을 빼돌려 해외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20년간 쌓아온 회사를 단 며칠 만에 잃어버린 셈이었죠. 직원 수십 명에게 줄 월급도 주지 못하고 사무실 앞에서는 원망 섞인 고성이 쏟아졌습니다. 사장님, 우리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들 수도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가정에도 비극이 닥쳤습니다. 아내가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평소 건강하던 사람이었는데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의 고개가 천천히 좌우로 흔들릴 때 제 눈앞은 새까맣게 가려졌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사업도 명예도 아내도. 남은 건 거대한 빚과 쓸쓸한 빈집뿐이었습니다. 밤마다 술잔을 기울이다가도 새벽이면 텅 빈 침대에서 깨어났습니다. 옆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없는 현실. 그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58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이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성인이 된 딸과 아들, 적어도 제 목숨 하나로 그들의 짐이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걸 정리하고 부산을 떠났습니다. 2018년 경남 통영의 작은 항구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낡은 트렁크 하나 들고 도착한 곳은 요트들이 즐비한 작은 부두였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들어간 일터는 요트 수리소. 하루 종일 철과 기름 냄새에 절어 살았고 밤에는 파도 소리 들으며 쓰러져 잤습니다. 땀과 비릿한 바닷바람이 제 몸을 감쌌습니다. 때로는 이곳이 새로운 정화의 공간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게 쉽게 치유되지는 않더군요. 퇴근 후 좁은 방에 들어서면 온 사방이 적막했습니다. 시계를 바라보다 문득 깨닫곤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아무도 없는 방, 차갑게 식어버린 공간 속에서 내 숨소리만 울려 퍼질 때 저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깊은 외로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단조로운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억수같이 비가 퍼붓던 여름, 항구 맞은편에 작은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의 주인은 정혜란 55살. 서울에서 피아노 학원을 하다 혼자가 되어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남편을 암으로 떠나보내고 아들은 캐나다로 이민을 갔기에 결국 홀로 내려온 거였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 문을 열고 들어선 제게 그녀는 수건을 내밀었습니다. 옷이 많이 젖으셨네요. 감기 걸리시겠어요. 낯선 여인의 따뜻한 손길과 목소리. 그 순간 제 안에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설렘이 스쳤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종종 그 카페를 찾았습니다. 손님이 거의 없는 조용한 곳. 흘러나오는 피아노 선율이 바닷소리와 겹쳐 들리던 곳. 그 안에서 우리는 처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커피잔을 사이에 두고 저는 망가진 제 인생을 털어놓았습니다. 회사의 몰락, 아내의 죽음, 끝없는 빚과 외로움. 어느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 대신 차분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 인생이 어디 마음대로 되나요? 그래도 살아내셨잖아요. 그녀도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10년을 홀로 버텼다고. 아들을 위해 꿋꿋이 버텼지만 결국 지쳐 내려왔다고. 그녀의 말 속에는 담담함 뒤에 가려진 깊은 그늘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늘 속에서 제 모습과 겹쳐 보이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외로움이 만든 동질감. 그날부터 우리 사이엔 설명하기 힘든 묘한 끌림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가을, 태풍이 통영을 강타했습니다. 요트 수리소는 처참하게 무너졌고 저는 며칠 동안 밤을 새우다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제 곁에는 혜란 씨가 있었습니다.
밤새 젖은 수건을 갈아주고 죽을 떠먹여주며 제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제 이마를 스칠 때마다 몇 년 동안 억눌러왔던 남자로서의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녀의 눈빛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의 숨결은 서서히 가까워졌습니다. 손끝이 닿을 때마다 가슴속에 눌러 담아왔던 갈망이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년간 봉인해둔 욕망이 폭발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관계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은 분명해졌습니다. 혜란 씨, 저와 함께 살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더는 혼자이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낡은 집을 고쳐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함께 시장을 보고 저녁에는 서로의 식탁을 채워주었습니다. 밤이면 손끝 하나에도 전율을 느끼며 젊은 날의 열정을 다시 경험했습니다. 늦게 찾아온 두 번째 봄은 오히려 더 뜨겁고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이 관계를 받아들여 줄까? 저는 딸에게, 그녀는 아들에게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본인 행복도 찾으셔야죠. 엄마, 혼자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 순간 우리의 사랑은 숨길 필요 없는 당당한 사랑이 되었습니다. 늦게 찾아온 두 번째 봄은 이제 세상도 허락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2025년 현재 저는 64, 그녀는 61. 아직도 아침이면 서로에게 잘 잤냐고 묻습니다. 밤이면 서로의 체온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58살에 모든 걸 잃었던 제가 이렇게 다시 살아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여러분, 인생은 언제든 뜨겁게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어쩌면 진짜 사랑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